미국을 방문 중인 위안부 할머니들이 백악관과 국무부 관리들을 만났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은 살아생전 일본의 사죄를 받고 싶다는 애절한 뜻을 전했습니다. 정승진 민주당 예비후보가 소상인들의 표심 끌어안기에 나섰습니다. 국무부 전산망 장애가 빠른 복구 작업을 통해 현재 업무 정상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한국인들이 신고한 미국 내 금융자산이 1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미국 백악관과 국무부 관리들이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 7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이옥선, 강일출 두 할머니와 만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미 정부 관계자는 위안부 문제를 면밀히 주시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30일 백악관에서 폴레트 애니스코프 오바마 대통령 부보좌관 겸 백악관 공공업무국장과 아시아 담당 비서관 등 2명이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 강일출 할머니와 만났다고 함께 면담에 참석한 김동석 시민참여센터 상임이사가 밝혔습니다. 또 백악관 면담 다음 날에도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국 소속 관리 3명이 역시 두 할머니와 만났다고 김 상임이사는 전했습니다. 백악관과 국무부 관리들은 이번 면담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두 할머니들의 위안부로서의 힘들었던 삶의 역정을 2시간가량 청취했다고 전했습니다. 할머니들 너무 이 살아있는 말씀을 하시니까 이 수석 보좌관이 막 울었어요. 그래서 이게 어필을 했습니다. 자기는 이런 기회가 백악관에 왜 왔는가를 일깨워준다. 이런 굉장히 심각한 얘기를 하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미팅이 잘 됐습니다. 이번 만남은 지난 2007년 연방 하원을 통과한 위안부 결의안에 주도적 역할을 한 마이크 혼다 연방 하원의 주선으로 이뤄졌으며 두 할머니들은 결의안 7주년 기념식 참석차 워싱턴 DC를 방문 중이었습니다. 김동석 상임이사는 결의안이 통과된 지 7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미국 행정부와 국무부와의 이번 만남이 앞으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중요한 전환점이 되길 희망한다고 답했습니다. 미국도 의회에 대해서 행정부가 굉장히 긴장하는구나. 이제까지 한인들이 의원들에게 인권 문제를 갖고 갔던 거는 정말 잘했고 아주 정확한 전략이었다. 이런 걸 확인을 했습니다. 백악관과 국무부 관리들과의 긍정적인 교감을 접한 이들은 오는 10월 외교안보팀과 함께하는 만남 의사를 전달했다며 위안부 문제가 한일 양국만의 문제가 아닌 인권 문제로서 미국이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뉴욕을 방문 중인 위안부 할머니들이 살아생전 일본의 사죄를 받고 싶다는 애절한 뜻을 전했는데요. 이제 몇 년 후면 이들의 생생한 목소리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한과 슬픔이 용서와 화합으로 되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퀸즈보로 커뮤니티 칼리지 커퍼버그 홀로코스트 센터에서 홀로코스트 생존자와 한인 위안부 할머니들의 만남의 자리가 열렸습니다. 87세 이옥선 할머니는 일본 정치인들이 일본군 위안부 기림비를 항의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또 우리가 살아있을 때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란다며 그래야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시민참여센터와 뉴욕 한인 변호사협회가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살아있는 생생한 증인 이옥선 할머니와 함께 86세 강일출 할머니도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위안부 문제가 인권 문제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선 안 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강 할머니는 미국 정부와 한인사회 노력에 감사한다는 말도 잊지 않으며 앞으로도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동포와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뉴저지 한인상록회가 창립 24주년을 기념하고 광복절을 축하하는 음악회를 주최할 계획입니다.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귀에 익은 레파토리와 정상급 성악가들이 이번 음악회 무대를 장식할 예정인데요. 금홍기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2008년 세계적인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에서 뮤지컬 캐치의 주제곡 메모리를 가장 잘 부르는 팝페라 가수로 선정된 로즈장. 로즈장을 비롯해 뉴욕과 뉴저지 등에서 왕성한 연주 활동을 하고 있는 정상급 성악가 테너 지한길과 바리톤 양군식이 뉴저지 한인상록회 창립 24주년을 기념하고 광복절을 축하하는 음악회에 출연합니다. 이번 음악회는 뉴저지 잉그루드에 위치한 참된 교회에서 오는 8월 16일 토요일 저녁 7시부터 화려한 막이 올려지며 전성 무료입니다. 뉴저지 한인상록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음악회로 광복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음악을 통해 한인들의 단합과 차세대들에게는 광복의 참뜻을 심어주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기획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아주 와서 구경하시면은 이야 이렇게 좋은 음악회가 또 어디 있나 할 정도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제가 너무 피하려는 게 아니라 확신할 수 있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음악회에서는 아리랑과 도라지를 새로운 형식으로 재편곡해 로즈장의 음색으로 무대에 올려지며 한국 가곡부터 오페라, 뮤지컬 등 대중들의 귀에 익은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정승진 뉴욕주 상원 16선거구 민주당 예비후보가 중국계 표심 잡기에 이어 소상인들의 표심 끌어안기에 나섰습니다. 먼저 소상인들에 대한 정부의 열악한 지원을 비판하며 렌트 안정, 벌금 제도 개선, 언어 지원 등의 5대 공약을 밝혔습니다. 정승진 민주당 예비후보가 어제 퀸즈 플러싱몰에서 스몰 비즈니스 지원 정책 기자회견을 열고 뉴욕주 경제 활성화는 소상인들을 되살리는 데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후보는 이날 무분별한 벌금 제도 개선, 정부 기금을 활용한 소액 융자 대출과 재정 지원 기회 확대, 렌트 안정법 시행과 다양한 언어 서비스 제공, 그리고 소상인 지원 전담 대책반 구성 등 소상인 5대 지원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정 후보는 뉴욕주 소상인의 80%가 이민자임에도 불구하고 소상인 관련 세미나는 거의 모두 영어로 진행되고 있을 정도로 소상인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 정책은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며 다양한 언어 서비스 제공을 다짐했습니다. 또 소상인 발전을 저해하는 벌금 제도 개선과 렌트 안정법 등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김성수 뉴욕시 소상인 총연회장과 스티븐 오 공정한인 렌트 연합회장, 모하메드 라이드 플러싱 한인 노조 연합회장 등은 정 후보의 공약에 대해 지지했습니다. 김성수 회장은 소액 융자 대출과 재정 지원 기회 확대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정 후보처럼 스몰 비즈니스에 대한 확실한 비전과 정책을 가진 인물이 반드시 당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인 밀집 거주 지역이며 한인 상권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플러싱 일대가 한인타운으로서의 면모를 드러낼 수 있도록 도로명을 바꾸고 조형물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도로명을 코리아 웨이로 명명하는 조례안이 내년 초 상정될 전망입니다. 플러싱 155에서 156 스트리트 사이 노던 블루바드를 코리아 웨이로 명명하는 조례안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이 지역은 H마트 등 한인 상권이 형성돼 있고 마침 맥도날드 자리에 한인 식당이 입점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터코시 의원실 조은진 보좌관은 당초 퀸즈 한인회가 요청한 149에서 165 스트릿의 구간은 너무 길다며 155에서 156 스트릿이 적합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조 보좌관은 현재 조례안이 작성 단계라고 전하고 내년 초쯤에는 시의회에 상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위안부 추모길과는 달리 한인 커뮤니티는 뉴욕시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만큼 상정되면 별 무리 없이 승인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뉴욕시 의회는 도로 명명 대상을 뉴욕시 주민이거나 태어난 시민 또는 뉴욕시와 특정 커뮤니티 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 개인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망한 인물을 원칙으로 합니다. 때문에 지난해 피터크 의원이 추진했던 위안부 추모길 명명은 무산됐습니다. 한편 퀸즈 한인회는 이곳이 한인 중심 상권이고 밀집 거주 지역이지만 한인타운임을 알리는 어떠한 표식도 없다며 코리아타운을 상징하는 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국무부 전산망 장애로 전 세계적으로 수만 명이 곤경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 사태는 오라클사가 구축한 여권 데이터베이스의 고장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었습니다. 현재 복구 작업이 빠르게 진척되고 있고 업무가 정상화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국무부 영사국은 최근 영사통합 데이터베이스 복구 작업이 예상보다 빨리 진척돼 비이민 비자 발급 적체가 상당히 완화됐다고 전했습니다. 영사국은 현재 이민 비자와 입양 케이스 긴급 비이민 비자 발급에는 거의 지체가 없으며 일부 비이민 비자의 발급만 평소보다 최대 1, 2주 더 걸리는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해외 체류 미국 시민권자에 대한 여권 발급 업무도 정상적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급 학교 개학을 앞두고 학생 비자나 교환 방문 비자가 몰려 적체가 심합니다. 주한미 대사관의 경우 예약부터 인터뷰까지 일반 비이민 비자가 7일, 방문 비자가 10일가량 소요되는 데 비해 학생 교환 방문 비자는 인터뷰까지 평균 12일이 걸리는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인터뷰 후 비자 발급 승인을 받으면 보통 3, 4일 내에 비자가 찍힌 여권을 돌려받지만 현재는 승인 후에도 최소한 일주일 이상 지나야 비자가 부착된 여권이 배달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즉 한국 유학생은 인터뷰와 비자 발급까지 3주가량 소요되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 도쿄에서는 인터뷰 이틀, 배달 6일이 걸리고 중국 상하이도 인터뷰와 배달 각 3일씩밖에 소요되지 않아 한국의 적체 현상이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국세청은 해외 금융계좌 납세 협력법을 적용, 지속적인 홍보와 강화된 역외 탈세 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결과 올해 한국인들의 해외 금융계좌 신고가 늘었는데요. 한국인의 미국 내 개인 금융자산이 1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금융계좌를 보유한 한국 국민은 모두 237명, 이들이 신고한 금액은 총 9,739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1인당 평균 41억 원입니다. 해외 금융자산을 신고한 인원은 지난해보다 50% 증가했습니다. 미국 내 금융계좌는 전체 131개 신고 국가 가운데 가장 많았고 신고 금액 역시 48% 늘어나면서 일본을 제치고 1위로 올라섰습니다. 또 미국에 법인을 두고 있는 72개 업체가 총 3조 4,210억 원을 신고했습니다. 신고한 업체 수로는 중국, 아랍에미리트, 베트남, 일본에 이어 5위였습니다. 신고 금액으로는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올해부터 해외 금융계좌 신고 대상을 현금과 상장 주식 외에 채권, 펀드, 보험 등 모든 금융자산으로 확대했습니다. 실제로 올해 해외 금융계좌 신고자는 총 774명으로 전년보다 14.2% 증가했습니다. 또 이들이 신고한 금액도 24.3조 원으로 6.4% 늘었고 신고 국가수 또한 123개에서 131개로 증가했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 해외 금융계좌 신고 제도가 확실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미신고자에 대한 사후 점검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만약 미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10%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전하다고 알려진 일부 뉴저지 지역의 범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인 밀집 지역의 경우 범죄율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올 상반기 뉴저지주 전체 범죄율은 감소한 반면 일부 한인 주거 지역의 범죄율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올 1월에서 6월 6개월간 레오니아와 노르드, 잉그루드 클립스와 클로스터 등 한인 주거 지역의 범죄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최고 40% 이상 증가했습니다. 우선 레오니아 타운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할 때 40.7%나 증가했는데 특히 단순 폭력은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주택 침입 절도는 12건 발생해 지난해보다 무려 71.4% 늘었습니다. 노르드타운은 지난해 같은 기간 단 한 건도 없었던 단순 폭력이 올 상반기 3건이나 발생하는 등 역시 전체 범죄율이 33.3% 증가했습니다.
잉그리드 클립스는 9.1% 범죄율 증가를 보였는데 2건이었던 단순 폭력이 무려 7건이나 발생해 250%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클로서는 지난 상반기 동안 절도 사건이 17건 발생해 지난해 15건보다 13.3% 늘었고 3.7% 범죄율 증가를 보였습니다. 반면 팰리세이드 파크는 33.3% 감소했으며 포트리도 전년 대비 42.9% 줄었고 리치필드 범죄율도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단순 폭력 사건은 전체 범죄율이 감소한 한인 주거 지역에서도 대부분 늘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